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진짜 의대 가기 쉬워질까라는 주제로 이번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메이저 수학학원 김찬혁 원장입니다. 이제 설 연휴 전에 이제 2월 6일 이제 이때 발표가 났는데, 사실 이제 시기적으로는 발표 나자마자 바로 했어야 되는데, 네, 학원이 이제 겨울방학 특강 중이어서 오전에 수업을 하느라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못하기도 했고, 그래서 토요일 하려고 했는데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주 토요일에 해야지라고 이제 해서 오늘 날짜를 잡았는데, 워낙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너무 많은 또 교육 유튜버들과 이제 입시학원 관계자분들과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해주셔서 어느 정도 뭐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또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또 궁금해서 오셨을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워낙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리, 그리고 저의 뭐 생각, 그다음에 제 나름의 기준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뭔가 다른 게 있어야 설명회를 진행하는, 그리고 또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와주신, 시간 내서 와주신 분들의 이제 보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유튜브에서 없었던 내용들이나 뭐 그거 정리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 목차는 뭐 현재 의대의 의상, 그다음에 정원이 확대되고 난 이후에 의대의 의상, 그다음에 그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현재 이제 어떤 의미를 현재 우리 제가 뭐 이제 의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의료계 종사자도 아니고, 하지만 제 주변엔 당연히 의료계 종사자들과 의사, 한의사 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여기서 그게 옳고 그름, 뭐 우리나라의 의료의 미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투기장을 열어서 싸움을 하자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학원 관리자 입장에서, 사교육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 이제 이 의대 2,000명 확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의대는 어떻게 가는지, 학년별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대 의상. 사실 제가 이제 원래 첫 화면을 띄워놓고 그냥 이제 잠시 발표 전에 그랬어야 되는데, 되게 무시무시한 거를 띄워놓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가지고 이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는 일단 되게 작아서 안 보이시죠? 뭐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을 보실 거는 없고, 저희가 이제 예전 수능에는 막 엄청나게 큰 대자보만하게 해가지고 뭐 가군, 나군, 다군에 몇 점이면 어디, 몇 점이면 어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의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대학을 가는 학생들, 이제 작년 11월에 수능을 보고 올해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이제 입결이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한 5월쯤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올해 게 아니라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 2022년 11월에 수능을 본 그 학생들의 정시 최종 컷 추정이라고 되어 있죠. 추정인 이유는 뭐 이제 어디가에서 발표하는 것들도 상위 70% 컷,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하지, 맨 꼴등으로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온 학생이 몇 점이다, 이것까지 공개를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추가 합격이 돌다 보면서 맨 마지막으로 들어온 학생의 점수가 유별나게 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70% 컷이 발표가 되고, 그걸 가지고 최종 컷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추정을 해서, 그래서 추정을 한 거고, 뭐 요 파일 자체는 뭐 이제 텔레그노시스 만드시고 이제 생명과학 강의하시는 윤도영 강사님이 발표하신 거를 가져온 건데, 당연히 모든 곳에서 뭐 시대인재든 강남대성이든 종로든 뭐 모든 곳에서 발표했는데, 그냥 제가 이걸 선택한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표는 이제 그 대자보만한 사이즈의 엄청난 크기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 한참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여기다 다 실을 수는 없어서 왔는데, 나중에 밴드 후기글 올릴 때 첨부 파일로 엄청난 크기의 엄청난 용량의 그림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나 다운받으셔서 뭐 출력은 하지 마시고 그냥 확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표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 왼쪽은 백분위 숫자가 99.9, 99.8, 99.7 이런 식으로 쭉 0.1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99.9 이런 거의 의미는 이제 학생의 수능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그 성적표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런 식으로 이제 100분이라는 게 찍히게 됩니다. 100분이라는 거는 그냥 전체 학생을 100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학생이 100명 중에 몇 등이냐, 100명 중에 내 밑에 몇 명이 깔려 있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100분이 100 죄송합니다. 네, 100분이 100을 찍으면 0.5% 안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명 중에 1등도 아니고 0.5등, 그러니까 200명 중에 1등, 뭐 이 정도가 되는 거고, 100분이 99를 찍으면 99.5에서부터 이제 98점 반올림해서 하다 보니까 98.5니까 뭐 200명 중에 뭐 2등에서 뭐 5등, 뭐 이런 4등, 뭐 이런 정도. 근데
그거에 백분위의 평균을 냈을 때의 숫자입니다. 뭐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니까 안 나오니까 국어, 수학, 탐구의 백분위 평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서울대, 네, 당당히 서울대 의대가 맨 위에 있죠. 99.8, 99.9. 그러니까 다 백분위 100을 찍고 뭐 하나 99를 찍거나. 근데 그 하나 99를 찍었다는 거는 학생이 못해서가 아니라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 맞아도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뭐 만점자가 1%를 넘어가면 백분위가 99가 찍히기 때문에 다 맞아도 백분위를 100을 맞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국어랑 영어는 이제 워낙 많은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다 맞으면 당연히 100이 찍히거든요. 물론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다면, 물론 이제 의대는 또 해당 사항이 없긴 하지만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다면 다 맞아도 백분위 100을 받지 못하는 뭐 이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백분위 컷이 뭐 지금 제가 뭐 의대 서열과 뭐 백분위 몇을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어쨌든 현재 의대의 마지막이라고 나오는 곳은 이제 제주대 의대, 마지막이 제주대 의대인데 요 백분위가 98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1등급은 96까지죠. 1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1등급 중에서도 잘하는 1등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미적 같은 경우에 4개 틀리면 뭐 84점 맞으면 1등급이 나오긴 하거든요. 84점을 받으면 백분위가 96이 뜨면서 1등급이 되겠죠. 잘한 거죠. 이 고3이 첫 시험에 백분위 정시로 84점 맞아서 1등급 찍고 하면 정말 잘한 학생입니다. 근데 그걸로는 못 간다. 네, 그걸로는 못 가고 뭐 92, 96, 100. 그러니까 92를 받으면 의대를 가기 위한 거의 마지노선인 것 같고요. 다른 과목이랑 비교했을 때. 뭐 100을 받아놔야 뭐 다른 거에서 조금 틀려도 뭐 국어 과학 한두 개 틀려도 뭐 커버가 되는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의대였고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기 이제 흔히 저희가 메디컬이라고 하는 라인 있죠. 의치, 한, 약수 요 순서대로고,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요 라인이 서울대 라인입니다. 그래서 의대 맨 밑과 서울대의 맨 위에 이거 컴퓨터공학과거든요. 컴퓨터공학과 정도는 뭐 거기 간 애들은 사실 나는 무조건 컴공을 갈 건데, 나군에 이제 서울대 컴공을 쓸 건데, 야 그래도 선생님들이나 이제 어른들이 야 그래도 가군 다군에 원서는 하나 써야 되지 않겠냐? 야 의대 좀 써놓으면 안 되냐? 뭐 우리의 입결을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야 의대 집안에 의사 하나는 있어야지. 이제 이런 말들과 함께 쓰거든요. 그래서 요런 나이쯤 되는 학생들은 원래 내가 수능을 다 맞아도 컴공을 갈 의지가 있었던 그런 학생들이라서 요 위에는 엄청 높지만 사실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당연한 말인데 요새는 의대 다 돌고 심지어 뭐 치대 한의대까지 다 돌고 이제서야 이제 뭐 낮은 공대들, 문과 계열들은 약대 수의대 밑에, 그 다음에 높은 공대들은 이제 뭐 약대 수의대 라인이랑 겹치는 뭐 이런 정도입니다. 뭐 현재의 의대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가 되겠고요. 뭐 그러니까 올해 입시 결과나 내년 입시 결과가 나와도 아직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라인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의대가 2,000명이 늘었죠.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가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넘치게 받아서 의대도 쓰면 붙고 스카이 공대도 쓰면 붙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어디를 보내실 건가요? 제가 이제 뭐 저희 반 이제 수업하는 뭐 고3이나 고2, 고1 이런 학생한테 물어보면 일단 그 점수를 받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라도 붙여주면 저라고 갈 텐데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하는데, 사실 점수가 나와야 가죠. 근데 이제 일단 고민을 해보자 이겁니다. 내가 이 점수를 받았다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한다면. 그랬을 때 이제 뭐 몇몇 이런 의견 말고 진짜 많은 그냥 학생들이 많은 대형 커뮤니티 이런데 이제 그냥 물어봤거든요. 이미 익명 설문조사로. 그랬을 때 대략적인 현재 의견은 7대3 정도로 의대를 가겠다. 생각보다 저는 3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다 의대를 가겠다. N수를 할 시기다. 지금은 N수를 할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의대 망할 것 같은데 이제라고 하면서 공대를 간다고 하는 학생이 좀 있더라고요. 뭐 원래도 공대를 가는 학생들이 있었으니까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아직도 내년에 뭐 이제 의대가 진짜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입결이 내려가는 이런 일은 아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의대가 지금처럼 입결이 시작된 지가 벌써 25년은 됐죠. IMF 이후부터 이제 전문직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잘리지 않는 정년 보장되는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됐지만 한 95년 이전 그때는 뭐 서울대 의대는 높긴 했지만 다른 의대들은 뭐 스카이 공대, 뭐 한양대 공대 뭐 이런 라인의 점수로 갈 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IMF 이후에 이제 돈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이제 의대가 확 올라왔는데, 뭐 의사가 늘어나고 뭐 이런저런 의료 정책이 실시돼서
그 의사라는 직업에 메리트가 없다고 학생들이 느끼는 시점, 아니면 뭐 어른들이 느끼는 시점, 이게 되면 언젠가는 의대 입결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균형을 찾아가는 시기. 예. 균형이라는 건 뭐 한 번에 바로 찾아지는 건 아니고, 올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는 미어 터져서, 다 몰려서 미어 터졌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왔다 갔다 변동을 하겠지만, 언젠가는 이제 사람들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서 역시 의대는 이 점수, 이 정도는 돼야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나오겠죠. 요새는 사실 이제 다른 직장들에서 다른 직업들을 가졌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생애 기대 소득이라고 뭐 해야 되나요? 뭐 공대에서 뭐 정말 잘 되고 이러면 스타트업 차리고 뭐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사실 매번 인터뷰로도 나왔었는데 매번 이제 서울대 공대 학생들이 자꾸 자퇴하러 이제 오면 공대 학과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뭐 잘 돼서 정말 크게 되면 엄청나게 큰 부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학생들이 의대 가면 그렇지 않아도 하방을 찍어도 그 정도 수입을 벌 수 있다는데요 라고 하면서 나가면 이제 차마 내가 어떻게 할 말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사인을 해주고 만다는 뭐 그런 이제 인터뷰도 있고, 실제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은 시대인재 재수학원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곳은 강남대성 역시 재수학원이고요. 세 번째로 많이 보내는 곳은 서울대거든요. 그래서 의대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은 시대, 강대, 서울대 약간 이런 느낌이라 다 이제 자퇴하고 가는데, 그 균형이 적어도 내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지금이 기회야 라고 하면서 다들 의대로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N수생들도 되게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2,000명, 뭐 딱 2,000명이라고 했고, 제 생각에 이게 뭐 더 합의에 의해서 줄어들거나, 늘어나진 않을 텐데, 줄어들거나 이럴 확률도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미 뭐, 정부랑 의대, 이제 의협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을 보아하면, 뭐 협의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 이런 상황이라서 그냥 2,000명이 늘어난다고, 확정을 짓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이 확대가 되면, 그냥 서울대 정원 수만큼 더 생기는 겁니다. 서울대에서 이제 메디컬 라인을 뺀 나머지 이과 계열의 정원이 한 1,800명쯤 되기 때문에 그냥 서울대 위에 서울대 하나가 더 생기는, 사실 보셨다시피 모든 의대가 다 서울대보다 높거든요. 컴공 정도 빼면은. 그 얘기는 저희가 뭐 대학 서열화가 좋네만에 뭐 이런 건 차치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서열화 있잖아요. 다 동유처럼 알고 있는 스카이, 뭐 서성한, 준경외시, 건동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대학이 한 칸이 더 생긴다는 거니까 한 급간, 뭐 한 급간에 3-4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 급간 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 대학 가기가 쉬워진다는 건데,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간단한가? 뭐 저희가 뭐 고등학교 예시를 들까요? 고등학교 300명, 뭐 요새는 250명쯤 되지만 250명 중에 원래 10명이 의대를 갔는데 말도 안 되죠. 근데 의대 정원이 늘어서 30명까지 의대를 갈 수 있으면 진짜 11등부터 30등까지 나도 의대를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간단한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게, 그건 고등학교에서 정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수능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접수만 하면 볼 수 있고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죠. 중졸 자격만 있으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상한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제일 올해 뉴스로 제일 뜬 거, 올해 이제 뭐 만점자는 뭐 선택 과목 때문에 서울대 의대를 못 가네. 만점인데도 뭐 못 가서 뭐 연대 의대를 갔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표점 수석이라고 말하는, 이제 표준 점수라는 거는 내가 이 과목의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잘 봤냐 이렇게 점수로 바꿔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과목을 선택을 했어야 이제 표준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당연히 다 맞았다는 전제하에, 뭐 하나 틀렸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실제 표점 수석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택 과목을 잘 선택을 해서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게 됐는데, 그 학생은 성균관대 의대 다니다가 반수한 거거든요. 다니라고 그냥 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균관대 의대면 다녀도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퀘스트 같은 거겠죠. 남학생 같은 경우에 게임하다 보면 뭐 하나 비어 있는 거 못 참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성균관대 의대 쓰면은 내 위에 남은 건 서울대 의대 하나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연대 의대는 보통 이제 나군에 서울대 의대를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 연대 의대를 쓰냐, 가톨릭대 의대를 쓰냐, 성균관대 의대를 쓰냐, 이 정도가 이제 선택이라서 그 학생한테는 아마 연대 의대는 나랑 똑같은 라인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학생은 갈 수 있는 곳이 서울대 의대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럼 이제 멋있는 거죠. 수능 다 받고 원서 정시 3장 나는 필요가 없다. 정시 원서 1장만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나군에 서울대 의대 딱 1장 쓰고 가는. 아마 그 학생도 가군에 1장도 안 쓰고 다군도 1장도 안 쓰고 나군에 서울대 쓰고 딱 끝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시험을 봅니다.
서울대 학생들 시험을 봅니다. 의대 학생들 안 봤으면 좋겠는데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시대인재 강남대성 이런 학생들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대학 들어가는 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 3합 4 이걸 맞아야 재수학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수능을 못 보면 재수학원 최상위 반을 못 들어가요. 이런 식이라서 그냥 이미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실수해서 수능을 망해서 한 번 더 보거나 그냥 더 보거나 이런 식으로 워낙에 위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이 뭐 고3이 돼서 3월, 4월 이럴 때 시험 볼 때는 등급이 잘 나오다가 6월부터 자꾸 재수생들이 들어오면서 9월에 더 들어오고 수능 때 더 들어오죠. 보통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수능 접수 재수생이 15만 명쯤 됐는데 6월에는 한 7만 명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 재수생들이 들어왔는데도 등급이 더 내려갑니다. 아직 한 발 나갔다. 더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그만큼이. 그래서 실제로 현역들이 수능을 잘 못 봅니다. 현역들이 못 본 게 아니라 나는 잘 보는 줄 알았는데 자꾸 위에서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얼마나 대학을 그러니까 의대가 늘어났을 때 얼마나 대학을 더 잘 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 좀 고민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의대 정원 2,000명 발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의사다 보니까. 근데 그 2,000명은 어느 대학에서 몇 명 더 뽑냐 이거는 교육부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대학 정원 더 늘려 뭐 학교가 우리 대학 정원 더 늘릴게요 이렇게 막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합의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2,000명 늘릴 거야. 그럼 이제 교육부에 통보가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수시 입시 뽑는 그 방안이 발표되기 전인 4월 말 전에 그래서 아마 뭐 4월쯤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4월쯤에 이제 어디 학교가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발표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세부 인원은 미정이지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지방 의대를 늘릴 거다. 뭐 이제 의대 정원 늘리는 이유가 지방 의료 붕괴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명분적으로도 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의대. 현재 이제 의대 정원이 학교마다 막 40명 이런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좀 소규모 지방 의대들은 늘릴 수 있지 않겠냐. 그다음에 그 늘리는 인원을 지방에서 늘리는 거를 지역인재 전형 위주로 늘리겠다. 60% 이상 뽑게 좀 조절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몇 명을 뽑느냐, 그다음에 그 몇 명을 어떤 방법으로 뽑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럼 그래서 의대는 어떻게 누가 가냐? 일단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입니다. 모든 대학을 가는 방법은 크게 보면 수시 정시 두 개가 있고 그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라고 많이 부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학종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다음에 뭐 인원수가 적긴 하지만 논술 전형, 그다음에 정시 전형 이렇게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대, 의치한약수, 메디컬 라인을 빼고 나머지 학교들을 갈 때는 지방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뭐 분당 지역에서 지방을 간다면 의치한약수 가는 거 아니면 지방 가는 걸 약간 공부를 못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전형들, 그러니까 다른 과들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이 딱히 의미가 없는데 어차피 원서 쓰면 붙거든요. 요새는. 네, 요새는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의대, 메디컬 라인은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되게 크리티컬합니다. 지역인재 전형.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계속 학교를 다녔던 지금 이제 입시하는 상황에서는 고등학교 3년만 그 지역에서 다니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3이 이제 중3 올라가는 학생들, 현재 중3이 대학을 가는 시기부터는 중고등학교 6년을 거주해야만 지역인재 전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금 분당에서 중1, 2, 3을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슬프지만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지역인재 전형은 쓰시고 싶어도 못 쓰고요. 지금 여기서 설명회를 들으시는데 지역인재 전형을 쓰고 싶다? 그럼 초6 이하인 상황에서 지방으로 전학을 가셔야 되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부모 두 분은 다는 아닐 거고 제가 알기로 한 분만 가셔도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방에서 6년 이상을 보내야 되고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학부모 중에 1인 이상이 돼야 되고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전주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친척들도 이제 다 전주 출신이고 그래서 저희 이제 사촌형 같은 경우에 이제 직장은 서울, 그러니까 경기 쪽에 있으신데 할머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사촌형이까지는 큰아빠가 되겠죠. 그 사촌형의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자식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전주에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쪽으로 이제 주소 옮기고 같이 내려와서 살면서 아버지는 이제 저한테 사촌형이죠. 사촌형은 일을 계속 하시고 지방인재 전형을 노리면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리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사가 쉬운 건 아니죠. 엄청나게 큰 결심을 하셔야 되고
지역인재 전형으로 대학 가기 쉬운 거 맞거든요. 그 대신에 지방에서 포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제 분당 지역에서 살면서 혜택을 얻는 것들 대신에 혜택을 얻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셔라라고 제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길이 있다. 딱 여기서 멈출 정도의 주제고 어쨌든 그 지역인재 전형이 있는데 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현재는 강제로 40% 이상 뽑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0%가 커트라인이고 뭐 부산대 이쪽 부울경 쪽 라인은 40% 이상을 좀 많이 뽑고 있고 나머지는 40%를 채워서 뽑고 있고 이제 좀 학생이 너무 적은 강원도나 제주도 이쪽은 40%를 채울 수 없어서 그쪽은 이제 20%만 뽑아라라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뽑고 있는데 그걸 60%까지 그럼 뭐 강원도랑 제주도는 좀 덜 늘려도 되는 이 정도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걸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당 지역 학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뭐 여기는 학원에서 저희 분당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다음 중 유리해질 전형은 어떤 걸까요? 출제자와의 심리 싸움이죠. 어떤 보기가 생겼죠? 3번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요새 학생들은 기억, 니은, 디귿 보기 문제를 풀 때 출제자와 심리전을 합니다. 야, 인간적으로 기억이 틀리면 이 문제가 성립하지 않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심리전을 하죠. 저도 심리전이 한 겁니다. 누가 봐도 3번으로 답을 찍을 수밖에 없죠. 일단 요 1, 2, 3번, 그러니까 1, 2번, 요 1번에 있는 전형들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학생부 교과 말 그대로 9등급제 내신 나와서 물론 이제 바뀌어서 5등급제 내신이 나오겠지만 9등급제 내신이 나와서 그걸로 몇 점 몇이라고 딱 찍히는 그걸로 대학을 줄 세워서 뽑는 겁니다. 대학에서. 그러면 분당에서는 요 내신을 따기가 힘들어요. 당연하죠. 고등학교에서 내신 등급 따는 지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지방 일반고에서 내신 등급 따기가 얼마나 쉬운지도 추측할 수 있으실 테니까. 그래서 학생부 교과로 가는 거는 없습니다. 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제 낙생고에서 전교 1등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서울대 의대 수시로 갔는데 그 학생의 내신도 1.2 이 정도거든요. 근데 현재 1.2 무시무시한 겁니다. 1111112 이래야 1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시무시한 건데 문제는 그걸 그대로 교과로 쓰면 붙을 의대가 없어요. 다 1.0, 1.1, 1.0, 1.01, 1.01, 1.03, 1.05, 1.1 요 라인에서 다 끊기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는 분당 지역에서는 생각을 안 하시면 된다. 학생부 종합.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가거든요. 물론 이제 블라인드제가 실시되면서 이 학생이 학군지에 좀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내신을 이 정도를 딴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인지 원칙적으로는 모릅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그거를 다 뒤져보고 이 학생이 요러요러한 걸 써서 냈고 이 과목을 언제 들었고 뭐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해보면 이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군지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이제 1.2 정도가 나온 거구나, 1점 몇이 나온 거구나. 그래서 서울대는 생각보다 이런 등급 컷들이 좀 낮은 학생들이 잘 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학교들은 그거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냥 잘 안 뽑힙니다. 학생부 종합도 뭐 생활기록부 세트 이런 거 보면서 잘하는 학생들, 뭐 내신은 좋지 않지만 잘하는 학생들을 뭐 선발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게 이제 점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어느 정도는 내신 등급달을 이렇게 적당히 걸러내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학생들을 선별을 할 때는 생기부를 좀 보겠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학생부 종합 초창기에는 진짜 막 4, 5등급 찍고도 생기부를 정말 화려하게 써서 정말 이 학생이 어떤 거에 특정한 취미 내지는 어떤 전공에 엄청난 재능을 보이고 관심을 보여서 활동을 많이 했다면 뽑히는 경우들이 실제로 초반에 있었습니다. 4, 5등급으로. 극단적으로 6등급 찍고 연대 붙었다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뭐 곤충왕 파브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정말 좀 이제 10년 다 돼가는 이야기이긴 한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고인물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신 등급이 되는 학생들이 뽑히고 내신 등급이 낮은데도 되던데요는 자사고, 자사고 특목고 뭐 이런 데지 일반고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서 어느 정도 내신으로 잘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솔직히 교과보다는 종합이긴 한데 교과보다는 종합이 가기 유리하지만 그것도 분당에서는 쉽진 않습니다. 논술, 애초에 뽑는 인원이 너무 적고요. 그 다음에 수리 논술로 의대를 갈 학생이면 그냥 보면 압니다. 쟤는 분당에 있는 모든 수학 선생님보다 수학을 잘하는 것 같은데 급이 되면 의대 논술로 갑니다. 실제로 이제 약간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진짜 수학을 잘하는 건가? 내가 진짜 어느 정도 실력이 되지? 이걸 테스트하려고 그냥 논술 시험 보러 가서 보십니다. 그럼 그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붙습니다. 물론 간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의대 합격 이런 걸로 이제 논술 전형 의대 합격 뭐 이런 식으로 띄워놓는 거를 옛날에 한창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 수학 실력이 높지 않았구나. 내가 논술 강사를 해도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차. 그래서 논술은 그냥 우리 아이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마도 이미 엄청난 두각을 드러내고 있을 거라서. 그래서 사실 대부분 정시로 갑니다. 물론 저도 항상 고3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신으로 가라. 내신을 진짜 최대한 열심히 해서 내신을 잘 따놓고 노력을 최대한 한 다음에 안 되면 그때 이제 정시로 돌려라라고 말을 해요. 당연히 수시로 가는 게 유리한데 현역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2학년 2학기까지 이제 성적이 나오고 나면 3학년 1학기 때는 성적 나오는 과목도 별로 없어서 내신이 거의 고정이 된 상태고, 그럼 내가 이 내신 등급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가 사실 다 압니다. 그리고 내가 모의고사 점수로 쓸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도 사실 압니다. 그래서 그걸로 나는 정시로 가는 게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것 같다. 이런 정시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는 거고, 아닌데 비슷한데 그럼 수시를 계속 하는 거고, 수시가 유리한데 그럼 당연히 수시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시로 돌리는 학생들이 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정시의 문제는 N수생들이 들어오죠. 아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있었지만 N수생들이 대거 들어올 거거든요. 사실 저도 2,000명 발표하고 이제 지역인재 전형을 확 늘릴 거라고 해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내년에 수능을 응시해서 최저 등급을 맞춘다면 교과 전형으로 내가 지역인재를 뚫을 수 있을까? 뚫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뭐 의대를 붙었다, 한의대를 붙었다, 이건 학원 실적에 넣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고민을 막 하거든요. 요새 이제 교대 입결 뭐 내려가고 있고 선생님의 위치가 내려가고 있네 이래서.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들어갈 때, 대학을 들어갈 때 입결은 사실 교대 되게 높았거든요. 제가 들어갈 때쯤 되면은, 제가 들어갈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 교대를 갔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많이 내려갔죠. 많이 내려가서 이제 웬만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갔던 선생님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었고, 그래서 나름의 이제 포부를 가지고 갔는데, 막 요새 교권 추락 이야기 많이 나오고, 뭐 서희초 사건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그 얘기가 올라온 게, 그냥 나도 그냥 교사 때려치고 의대 준비해볼까? 지역인재 전형이니까 갈 수 있으니까 내신 좀 한 1점 중반? 이제 1점 중반 후반도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저만 맞추면. 나도 갈까? 그럼 내 입시 실적은 학교에 올려야 되는 건가? 난 애들한테 너 쓰지 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쓸 거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이야기가 올라올 정도로 현재 교대 위상과 의대 위상이 그렇게 크로스가 됐죠. 그래서 이 정시 전형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막 자꾸 들어올 겁니다. 지금 고3이 아닌, 옛날에는 뭐 언니 누나 형 오빠들이랑 시험을 본 게 아니라 이제 이모 삼촌 뭐 고모들이랑 시험을 보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서 정시가 참 무섭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의대를 못 갈 점수가 나오면 다른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의대에 만약에 도전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한 말인데 의대 점수가 안 나와서 서울대에서 공대를 갈 점수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서울대 공대를 다시 갈까요? 저 서울대 졸업했는데 왜 다시 서울대로 가야 되죠, 제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를 갈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대학을 가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어떤 영향을 끼치냐? 학생부 교과 종합 이쪽을 갈 때는 최저 등급이라는 걸 맞춰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내신이 1.00 완벽한 내신을 찍었어도 뭐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은 게 최저 3합 5, 뭐 3합 5.5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건 내가 그러니까 내신을 1.00을 찍어도 수능에서 뭐 3, 3, 3, 3, 3 이렇게 받으면 3개 더해서 5가 나오는 게 없죠. 그럼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3합 5면은 1, 1, 3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고, 1, 2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시험을 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평균 그 등급 순서를 매겨서 내나 보니까 내 위에 자꾸 이상한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내 등급이 밀립니다. 내가 등급이 낮아져도 밑에 대학을 가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내 눈에 찍히는 등급은 낮은 거죠. 그러면 아까 입결에 있는 백분위 같은 게 낮아지겠죠, 당연히. 예를 들면 그 백분위 평균이 97.5가 찍혔는데 의대는 못 간다는데, 그럼 치대 한의대 이쪽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의대생이어서, 지방 내대생이어서, 아니면은 치대 한의대는 내가 갈 생각이 없어서, 이러면 그 사람 내 윗자리를 차지했지만 대학 가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결이 내려갈 거다, 대학 가기 쉬울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시는 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건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의대 갈 사람들이 더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들어오는, 물론 이제 아까 그 성균관대 의대에서 재수를 하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최상위 의대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시험을 다시 보면 제가 서울대 의대에 갈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목표는 꼭 서울대 의대, 그럼 뭐 탑5 의대 이런 데가 아니라 의대를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의대 끄트머리라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인은 엄청나게 많은 경쟁자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최상위 의대는 거긴 원래 약간 그들이 사는 세상 그 사세거든요. 저희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전국 100등, 전국 20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걔네들은 수능 시험을 틀린 개수 단위로 힘들어요. 2개를 틀렸냐? 한 과목이 아닙니다. 전 과목에서 2개를 틀렸냐? 3개를 틀렸냐? 뭔가 딴 세상 이야기죠. 거기 무시하고 그 최상위 의대를 제외한 밑에 의대부터는 이제 그 밑에 의대는 되게 치열해질 거고 그 밑에부터는 그 사람들이 안 갈 거고 그냥 현역들이 가면 되니까 거기부터가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최상위 의대는 별로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의대 정원이 20명 늘었지만 재수생 그 수준의 재생이 1000명이 늘어서 변화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학년별로 사실 여기에 이제 혹시 재수 이상 이미 대학을 간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고민을 해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의대 수준이 아니더라도 그냥 네가 그 똑같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면 너 그냥 대학 하나 정도 갈아탈 수 있다. 물론 그 대학 하나 갈아타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재수가 공짜가 아니잖아요. 재수하면 되게 많은 뭐 금전적인 비용도 시간적인 비용도 기회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재수해. 이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똑같은 점수를 받으면 대학이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확신을 갖고 그래서 정시로 갔다면 확실히 한 번 더 보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수시로 갔다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의대 수시로 가는 학생들, 아까 3합 5라 그랬죠. 그럼 1, 2, 2를 받고 의대 수시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내가 1, 2, 2쯤 받았으니까 여기 걸어두고 정시로 재수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수시는 자기 내신 등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수시로 대학 급간을 올리는 이 상황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1.1로 들어간 학교에서 그 위에 있는 학교들, 1.0 이런 학교들이 1.1까지 내려오는 극단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아서 수시로 들어간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바꾸기는 좀 쉽지 않고요. 수시로 갔으면 정시로 대학을 갈아타야 되는데 근데 그 학생들은 슬프지만 1, 2, 2로는 1년에서 그 더 위의 학교를 정시로 가는 정도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죠. 가능충이라고 말하는데 저 지금 올해 수능 봐서 33334 나왔는데 1년 더 하면 의대 갈 수 있을까요? 지겹게 듣는 질문이거든요. 너는 안 돼 라고 말은 하는데 문제는 그 학생들은 너는 안 돼가 아니라 모두가 1년에서는 그 33334가 1111로 그리고 1111도 아니고 100분이 98 이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1년에서 진짜 미친 듯이 하면 학생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 2, 2가 섞인 점수 그 정도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1년 더하면 1111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1년 더하면 100분이 98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진짜 열심히 한다는 기준으로. 적당히 하면 적당히 오르고 못 가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아무나 시작을 해서 그냥 국평5라고 하는 4, 5등급 라인 학생들이 시작을 해서 의대를 간다면 그러니까 기본 3년. 3년에 된다는 게 아닙니다. 3년을 미친 듯이 고3처럼 갈아 넣어서 3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한 번 하면 한 급까지 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대학 한 급간 올리는 거. 대학 2급간 올리면 진짜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 급간에서 2급간 정도 올리려면 정시에서 N수랑 되면 갈 것 같은데 수시로만 해서 그거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대학을 갔는데 정시로 N수를 하겠다? 이거는 자기 위치 판단을 잘 해보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정시로 갔으면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학생의 선택이고 차이이긴 하겠지만 현재 고3 자녀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다면 짧게만 이야기하면 행복회로를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나 갑자기 대학 잘 갈 것 같아. 내가 갑자기 고2까지 알고 있던 내 등급에서 한 등급 오를 것 같아. 한 급강 오를 것 같아. 그리고 탐구 선택 과목의 고민. 이거는 이제 올해 갑자기 바뀐 거라서 올해부터 이제 문과 사탐을 선택을 하고도 공대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탐과 과탐에 등급 따는 데 들어가는 노력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등급 정도 받는 학생이라면 그러니까 과탐만 특이하게 1등급에 나머지 3이 아닌 그냥 평균적으로 3이라면 과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과 학생들이어도. 그냥 사탐으로 돌리시고 사탐으로 등급 잘 따고 그리고 사탐이 공부량이 적어서 국영수 등급이 같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돌리시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고2, 고1로 내려가는 그 내려가는 학생들은 그게 이미 알려진 상태일 거거든요. 원래 그 제도 바뀌고 꿀은 첫 해에 빨아야 되거든요. 의전원, 로스쿨 처음 생겼을 때 얼마나 많은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입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요. 근데 그게
2년, 3년 지나면서 이제 고착화돼서 뭐 로스쿨 가려면 뭐 서울대 가야 되나 스카이 가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의전원은 아예 없어졌고. 그래서 07, 08, 고2, 고1로 내려가면 솔직히 어느 정도 고착화돼서 이런 쉬운 전형의 기회는 올해 처음이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3 자녀분들이 없으시니까 간단히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고2, 고1 그게 문제가 아니죠. 네, 곧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내가 재수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무조건 가야지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해야 혹시 실패해서 재수를 하더라도 대학을 잘 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재수하면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탐구 다시 준비해야 되고 이과 학생들 미적했다가 확통 다시 준비해야 되고 분명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에 가야지 이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중3부터 중1 학생들 입시 체계가 바뀝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탐구 과목 이제 공통 과목을 시험을 보거든요. 탐구는 지금은 뭐 물리, 학일,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사탐 9개 중에 하나 이렇게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보는데 이제는 수능을 볼 때 공통사회, 공통과학이라는 과목으로 시험을 봅니다. 고1 때 배우는 과목이고요. 다 봐야 됩니다. 문과도 과탐을 봐야 되고 이과도 사탐을 봐야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죠.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1시간 설명회를 했거든요. 네, 1월 4일에 했고요.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요. 제가 했던 설명회 중에 조회수가 가장 높습니다. 기쁩니다. 제 생각엔 발표 나고 되게 빨리 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훨씬 더 많이 오셨고 네, 오늘보다 많이 오셨고 되게 심각하게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무슨 소리일까요? 불안한데 네, 그래서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잘 들리시죠 일단. 네.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제가 이제 설명의 영상을 쭉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에서 메이저 수학하고 검색하시면 또는 저희가 밴드 후기글로 오늘 한 거를 이제 뭐 월요일쯤에 올릴 건데 그때 링크 들어가시면 그 사이트 나올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3에서 되네요 다시. 중3에서 중1까지는 바뀐 입시 체계에 맞춰서 공부를 했다는데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신 5등급제로 바뀌어서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시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12년생 6, 초6, 현재 초6은 진지하게는 아니고 대충이라도 한번 지역인재 전형을 써서 이사를 가야 되나를 잠깐 고민을 해보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 학생이 갈 때쯤 되면 한 6년은 지나야 되잖아요. 6년 사이에 의대 위상이 어떻게 될까요? 의대 정원이 2,000명씩 늘어난 상태로 6년이 나왔고 그럼 지금 이제 간 학생들은 5,000명 의사 시대의 첫 열려서 이제 인턴 레지를 하겠죠. 그때 위상이 어떻게 될까요? 는 모르죠.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 이런 거 너무 길게 보시는 거는 가볍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의대가 활성화되고 나서 초등 대상으로 의대 준비반 이러고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저희 학원은 그런 거 없긴 한데 이 의대 준비반 실제로 뭐 공중파의 뉴스에도 뜨고 이래서 저도 뉴스 한번 보긴 했는데 그 의대 준비반이라고 하면서 뉴스에서는 되게 무시무시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전류 어쩌고저쩌고 되게 막 아무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수학 가르치는 사람들은 보면 안 돼. 그냥 센 고등수학하 교재의 문제에 활용 문제로 보통 활용 문제는 이상한 내용 주고 그냥 식만 세우면 되잖아요. 거기에 뭐 전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수학 문제인데 어그로를 끌려는 거였는지 아니면 기자가 수학을 몰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 엄청난 물리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선행을 하고 이런 이야기로 막 되게 막 사교육자들을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대 준비반을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대 준비반 가서 뭐 대단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행 빨리 하는 거거든요. 그냥 초등 선행반인데 그렇게 하면 학생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의대 준비반 이렇게 이제 포장지 바꿔서 어그로 끄는 거니까 좀 신경을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오늘. 그다음에 구멍 없는 선행.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선행 많이 하고 심화 많이 하죠. 여기서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선행을 많이 해서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하니까 지금 과정이 빨리 끝내서 선행을 할 여유가 생긴 겁니다. 선행을 많이 했다고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행 과정이 안 되면 현행해야 됩니다. 현행을 잘 하고 나서 다 알겠다. 이미 다 끝났다. 시간이 좀 남는데 뭐 하지? 그때 선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구멍 없는
선행했다고 했는데 현행 다 몰라서 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 뭐 흔히 보죠. 네. 뭐 선행을 내가 지금 뭐 중학생인데 뭐 고등학교 2학년 뭐 미적분까지 했다. 근데 현행 점수 안 나오면 의미 없잖아요. 네.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꼭 구멍 없는 선행을 하셔라. 초등 이하의 자녀 부모님들을 계시면은 꼭 이 두 개를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유튜브에 남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그렇듯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 갑자기 의대를 갈 수 있을까요? 재수를 한다고 내가 나이만 한 살 더 먹었지 재수생인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성적이 잘 나올 거예요.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언제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가는 거고 공부를 잘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게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고 본질은 언제 변할까요? 저는 사실 이번에 변할 줄 알았거든요. 수능, 뭐 자격고사와 뭐 고교학점제 이러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뽑겠다라고 바뀔 줄 알았는데 미뤄졌습니다. 그게 바뀌면 본질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닙니다. 뭐 지금 초 1, 2 이 정도 되면 그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는 바뀔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아니라서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공부 열심히 하셔라라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여기까지 설명해 드려줘서 감사합니다.